윤석열, 먼저 이 SBS 조사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명이가 35.4, 윤석열 33.3입니다. 2.1%로 오차 범위 안에서 굉장히 초박빙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심상정은 3.5, 그 다음에 안철수가 3.1입니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이가 또 높아요. 45.5 대 윤석열 43.8입니다. 자, 그런데 이 MBN과 매일경제에서 의뢰해서 알렌서치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42.3, 이재명이 38.4입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내지만 3.9%, 이번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3.9%로 앞서요. 앞에서는 2.1% 차이로 이재명이가 앞섰잖아요. 정반대. 대신에 안철수는 3.4, 이 심상정 2.9.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은. 자, 그러면 ARS하고 면접하고 요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왜 안철수하고 심상정이는 거의 엇비슷하냐? 딱 이재명과 윤석열만 왜 정반대가 되느냐요. 이것 때문에 이 신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통상 ARS로 하면, 자동 면접으로 하면 이 정치적인 고과여층은 대답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해서 ARS 하면 윤석열 쪽이 좀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 하면 이 샤이보스가 나는 말하기 싫어, 면접하니까 또 내 이 정체성이 노출될 수 있어, 대답 안 해, 이러기 때문에 민주당 쪽 후보인 이재명이가 높게 나온다. 이게 거의 정설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왜 똑같이 붙는데 안철수하고 심상정은 비슷하게 나오냐, 이 대목. 그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별로 이 프로테이지도 3% 2%대인데 이 사람들이야 뭐 대답하고 안 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또 그럴듯하게 제가 평가해 볼 때 이 지지율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뭐라 그럴까요, 지지율이 낮은 그런 후보들이기 때문에. 자, 설령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요, 12월 지금 현재 14하고 15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이 16일이니까요.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이틀간 조사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존의 여러 가지 비판들, 이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좀 재빠르게 현안에 대응한다는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 씨 맞으면 리스크가 조금 표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영향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는 3%가 높고 하나는 2%가 낮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그럼 5% 편차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뭔가 수상하다. 저는요, 이 대목에서는 그래서 이 SBS의 넥스트 리서치라고 하는 전화 면접, 이 사람이 면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어설프게 물었을 때 이 전화 면접을 하는 사람이 은근슬쩍 유도를 할 수 있어요. 특정 후보에게 좀 지지가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의혹은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SBS의 넥스트 리서치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오늘은 하루 종일 이재명의 아들 논란으로 완전히 언론이 도배하고 있어요.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경우에는 피해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DNA에 나쁜 끼가 많이 설려 있어요. 자, 맨 먼저 이제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전과사범, 뭔지는 뭐 자세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 검사 사칭한 거, 무고한 거, 음주운전한 거, 공무집행 방해한 거, 이 전과사범, 이거 DNA가 대통령 탈 DNA가 아니잖아요. 저도 정치학 공부했지만은 이론적으로 말이죠, 이런 DNA를 가진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치학이라는 것이 꼭 이론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 현실 바탕으로 해서 이 후보의 자질이 뭐냐,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질을 가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돼 있지 이러이러한 가진 사람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너무나 돼서는 안 될 인격적 하자가 있어요. 즉 DNA에 하자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게도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맨 먼저 조선일보가 뭘 보도했냐면 도박했다고 그래 돼 있어요. 도박. 그래서 이제 이 도박, 이 커뮤니티에,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이 도박했다라고 하는 이 후기가 올라와 있는데, 조선일보가 보니까 이게 바로 이재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과 이재명 아들이 아주 재빠르게, 저는요 재빠르다고 안 하고 약삭 빠르게 바로 사과를 했어요. 시인했어.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느냐? 마사지 업소 후기가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남성들이 가는 마사지 업소, 대부분이 좋은 마사지 업소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나 일부
조금 퇴폐 행위를 하는 마사지 업소가 있다. 이런 얘기는 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 지나다니면서 뭐 그런 이 광고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장남이 다닌 마사지 업소, 이재명 후보가 분당에 살잖아요. 분당 정자동에 그런 이 마사지 업소가 많아요. 거기에 스파 XX라고 하는 마사지에 다녔고, 이 마사지에 다닌 것은 도박한 것을 본인이 도박 후기를 올려가지고 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를 해서 도박한 게 맞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죠, 간도 커요, 간도. 이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이 게시판에다가 마사지 업소 후기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 마사지 업소 후기를 올린 것을 맨 먼저 서울경제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딱 보도니까 도박 사건하고 비슷해. 아, 그거 우리 아들 맞아. 그런데 조선일보가 보도한 도박 맞다 했다까지 가 있어요. 근데 서울경제가 단독으로 보도한 이 마사지 업소 후기, 여기에서 뭐 여기 가서 한 개 뻐는 거잖아요. 예. 성매매를 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마사지 업소 간 후기 올린 사람이 우리 아들이 맞는데, 이재명 장남 이동호가 맞는데 대신에 그 나쁜 짓은 안 했어,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마사지 업소 자체가 말이죠, 정자동에 있는 스파 XX라고 하는 마사지 업소가 정말로 우리가 이 필요할 때, 피곤할 때 다니는 마사지 하는 데가 아니고 엉뚱한 일을 하는 이런 일종의 퇴폐업소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광고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광고 홍보문에. 예. 그러면서 이 홍보 사이트에 해당 업소가 50분에 11만원, 80분에 14만원 이런 코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마사지 업소 홍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여기저기 언론기관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업소 후기를 보면 이게 마사지 하는 데 가지고 엉뚱한 나쁜 짓 하는 데라는 것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후기 공유 사이트에 올라오는 걸 보면 우선 이러한 이 나쁜 짓을 하는 은어, 뭐냐면 연애라고 된대요. 연애.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 들어오시자마자 빠르게 서비스 진행해 주셔서 끌고 이런 게 없어서 참 편하다, 이런 설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소를 간 후기에는 관리사분들 마인드도 좋으셔서 기분도 좋고 실력도 좋으니 한번 이곳에 오면 다른 곳은 못 간다. 아름다운 힐러님들 덕분에 힐링 오지게 했고요. 히히히. 진짜 XXXX로 관리를 해주셨는데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후기가 올라와 있다고 지금 서울경제신문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해당 업소가 적어놓은 홍보 글도 올라와 있는데, 이 업소는 호텔식 앤드 힐링 테라피 이거를 표방한다고 하는데, 개인 샤워실, 전원 한국인 여 힐러, 수면실 완비 이런 편의사항까지 적시해 놓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가격까지도 다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 이용 후기에 이 이름과는 다르게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아요. 다음에 같이 가실 파티원을 모집합니다. 테라피스트님들이 역시 분당이라 그런가 허허. 아름다운 힐러님 덕분에 힐링 오지게 했고요. 관리사분 너무 몸매도 좋고 이쁘셔서 완전히 반했고 마사지 받을 때 더 반했다. 예. 자, 이러한 말하자면 후기가 다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적으로 볼 때 말이죠.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게 언제냐면 말이죠. 언제 이거를 갔냐면 이 아들이 이동호 씨가 2020년 3월 6일 날 해당 사이트에 CX 대상 입었다라는 제목으로 정자 스파 XX 가지 마라 CX. 여러분들 X가 뭔지 아시겠죠? 마사지 시간도 안 지키고 X가 간노, 이런 얘기를 써놨고, 또 다른 사용자도요, 내상 쭉 하고 그럴 땐 한 번 더 가야 해 치료하러 라고 댓글을 다루니까 다시 안감이라고 대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아들의 이 마인드, 이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시기적으로 2020년 3월이면 말이죠. 코로나 확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난리가 나고 특히 이재명 지사 엄청 뛰어다닐 때, 이럴 때 이런 데를 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그 아들이 올린 건 맞지만은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글을 올렸으나 그렇게 나쁜 짓 한 것은 사실 아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가 이 언론에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러면 왜 그런 글을 올렸느냐, 그런 마사지 업소를 갔다고 글은 왜 올렸느냐, 그러니까요, 글을 왜 올렸는지는 본인 심경까지야 내가 어떻게 알 방법이 없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크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이 이재명 장남의 불법 게임머니 거래. 그러니까 이제 도박 판돈 이 주고받고 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인을 했는데요. 이 시인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고발을 했어요. 서울경찰청에.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김태후 지금 선대위에서 공익제보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이 장남 이동호 씨를 공익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2019년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습 불법 도박을 했고, 이 닉네임은 이기고 싶다였고요. 그래서 이 게임머니 거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현금화하면 1,400만 정도로 지금 게임머니 거래 글이 액이 1,4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태호 본부장이 게임산업법 제32조, 즉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 금지, 이걸 위반한 것이다. 이것을 위반하면 동법 제44조의 처벌 규정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장남 도박 혐의에 대해 시인하고 대국민사고를 한 만큼 권익위원회에서는 저희 공익신고를 신속히 조사해서 의법 처리해 달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상당히 색다른 입장문이 하나 나왔어요. 이 색다른 입장문을 낸 사람, 이 사람은요, 이 금태섭 지금 현재 전 의원인데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에 무슨 뭐 실장을 하나 맡고 있죠. 이 금태섭 의원이 후보 본인 문제가 아닌 후보의 아들 문제인데 이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공격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요, 저나 아니면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통상적인 그야말로 상식적인 판단하고는 매우 다른, 글쎄요, 이런 점에서 이 세대 차이에 따른 이 가치 기준의 이 혼돈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저도 뭐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옳다 그렇다는 당연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금태섭 의원이 이 가족 아들 문제하고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다, 공격하지 말라, 이거는 조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평범한 공직자라 같으면 아들도 다 성인인데 그거 왜 아버지가 아들 다 이거 뭐 지 감독할 수 없잖아요. 개인의 이 주체성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특히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는 이제 법률가잖아요. 그럼 완전히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한 행동에 대해서는 성인이 모든 책임을 짓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 안 져. 뭐 아들이 빚졌다고 해서 아버지가 빚 갚는다?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갚아야 할 도덕적 의무는 있지만은 법률적으로는 아버지 빚이 아니에요. 안 갚아도 누가 뭐라고 못해.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법률적으로 아버지가 갚아야 할 의무사항을 약속하지 않은 한 갚을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 문제다. 왜? 평범한 공직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딸, 사위 다 비판하잖아요. 그럼 비판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아들, 딸, 사위 다 객체, 주체가 다 다른데 이런 측면에서도 금태섭 의원의 비판하지 말라,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해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 아들 맨날 문준용이 그거 무슨 지원금 받는 거 맨날 비판하잖아요. 대통령 아들에 대고 추접스럽게 그 돈 몇천만 원 받냐? 코로나로 피해받은 다른 예술가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위 왜 태국에 그런 특혜 채용됐냐? 그거 진짜냐 아니냐? 정보 내놔라, 공개하라, 이렇게 밝히잖아요. 요구하잖아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은 가족에 대해서까지도 무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자, 금 실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금태섭 지금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 보수당의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사회적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민노총 집회 경찰이 뭐 철저하게 수사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소식이 없어요. 누가 먼저 진보나 보수의 입장에 서서 이념적으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취하고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뭐라고 해요, 사회적 인식을 양분시켰냐? 바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주인공이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김부겸 총리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나름대로 이 정치적인 그런 이념 색깔이 비교적 이 총리가 들어선 이후에 상당히 줄었는데요. 이 코로나와 관련된 입장, 이런 진보 보수 하지 말자라는 얘기, 지금부터 정권이 먼저 이런 진보 보수적 정치적인 이념 차원에서
이 코로나를 정치 방역 측면으로 다루지 말아라. 그리고 선거를 의식해서 다루지 말아라.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맨 먼저 진보 보수의 입장에서 다뤄왔던 책임자들, 청와대가 얘기했잖아요. 이진석 상황실장은 코로나 때문에 울산시장 사건으로 피고인이 되어 있지만 자를 수 없다고 했잖아요. 먼저 자르십시오. 그리고 김호란 뭘 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악화시킨 책임 있지. 책임을 지고 둘을 잘라라. 그러면 진보 보수 색깔 없이 청와대가 이 코로나 사태를 다룬다 하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김부겸 총리가 얘기한 대로 진보 보수가 없이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와대가 먼저 책임 있는 인사들을 잘라내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정치권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호감 대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피로도가 높아지는 건 좋은데요. 좋다기보다도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 참 우리가 빨리 피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피로도를 높여서요. 뭘 가지고 높이느냐? 윤석열 후보 관련 이런 의혹 제기를 통해서 피로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우리 피로도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떨어뜨리는 데 의도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사과문, 이런 것도요, 전부 흑색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똑같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거는 이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난 석 달간에 걸쳐서 이재명은 8번, 그리고 윤석열은 5번 사과를 했다. 그래서 최근 3달간 이렇게 사과가 집중이 됐는데, 이 흐름을 보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일단 논란이 일어나면 해명을 하고, 그런데 이제 해명이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그때 사과를 하더라. 이런 흐름을 분석해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 달간에 걸쳐서 8번을 사과했는데, 지난 11월 달 한 달에 거쳐서 5번을 사과했어요. 그런데 이 5번 대체 사과할 때 자기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살짝 말하자면 몸통을 감춰요. 잘못의 몸통, 주인공을 감춰. 이게 이재명의 사과의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엉뚱하게 조국 사태랑 갖다 들러대요. 그러니까 이 한꺼번에 몰아서 8번씩 한 것도 문제.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사과는 말이죠, 진정성이 없어. 사과 쇼야.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진정성 논란,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예 사과를 하든 말든가. 예. 그래서 이러한 이재명의 사과, 이거는 이 반성의 눈물이 보인 지 하루 만에 내보내는 속내가 입법 날치기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진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사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과하느냐, 이거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의 방식과 사과의 내용,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과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현재 특히 이재명의 경우는요, 모든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사과를 하고 있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바로 이재명 아들 도박 문제하고 성매매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도박과 관련해서는요, 이 재산 신고 이거 제대로 했느냐. 왜냐면은요, 이 2019년도 재산하고 비교해보면 2020년도 신고분에는 5천만 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한테 증여해줄 때 5천만 원이 한도액이잖아요. 세금되지 않는 증여세. 자, 그래서 과연 이 5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것이 혹시 도박 자금으로 늘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남 이동우 씨의 2년간 예금은 5,030만 원이 늘었고, 채무도 1,152만 원이 늘었는데, 채무까지 전부 다 합치면은 2년 만에 8,878만 원의 재산 증가가 발생했으니 자금 출처를 밝혀라. 그리고 장남이 타짜 수준의 도박꾼이라서 도박으로 거액을 번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도박 자금의 출처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도 소상히 밝혀라. 이런 지금 이 반박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도요, 도박 근절 대책 차원에서 이재명 아들의 도박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불법 도박 시장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을 지켜내겠다라는 결기를 밝히면서 범죄 수익금에 대한 몰수 보전 및 국세청 통보 의무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공약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대선 후보들의 불법 도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적어도 이 후보가 대선 후보라면 치료약속에 그칠 게 아니다.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제도적 대안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